쿠팡 물류센터에서 새벽 근무를 하던 노동자가 이틀 전 급성 심정지로 숨졌습니다. 쓰러지고 골든타임이 지나서야 발견된 걸로 보이는데 휴대폰 반임이 금지되다 보니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도 알리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그제 새벽 2시쯤 경기 광주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50대 남성이 쓰러졌습니다. 카트에 물품을 담아 옮기는 일을 맡은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근무 시간은 전날 저녁 6시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작업장 CCTV 영상에서 숨진 남성이 사라지고 10분 남짓 지나 동료가 나타납니다. 쓰러진 남성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심정지 골든타임은 4분입니다. 당시 작업장엔 노동자 5명이 있었지만 서로 멀리 떨어진 상태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이제 쿠팡 물류센터는 휴대폰 반입 자체가 차단되는 구조다 보니까 그렇죠. 구조 요청을 할 수가 없는 이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자기 워치 자기가 찰 수라도 있게끔 네. 하는 구조는 좀 열어두게 하는 거죠. 건강에 위험 신호가 느껴질 때 신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신기기 또는 시스템이 필요하단 겁니다. 쿠팡 측은 남성이 쓰러진 정확한 시점은 CCTV로 알 수 없다며 근무자가 쓰러진 것을 확인한 직후 신고와 응급조치가 취해졌다는 입장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남성이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는 1차 부검 소견을 냈습니다. 동맥경화 경향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사망 원인과 연관이 있는지는 최종 부검 결과가 나와야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노동자가 사망한 건 올해만 벌써 4번째입니다. 지난 3월과 8월, 그리고 이번 사고 닷새 전에도 동탄에서 30대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노동계는 쿠팡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인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백정엽 씨의 출근길을 영상통화로 따라가 봤습니다. 여기가 보안 검색 때문에. 휴대전화기를 들고 가려 하면 가로막힙니다. 그러면 지금 핸드폰 반입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아이가 아프거나 집에 급한 일이 생겨도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또 부당한 일을 당해도 바로 신고를 하거나 근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관리자들이 뭐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뭐 반말하고 이런 건 기본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담을 수가 없어요. 덕평 물류센터처럼 불이 나면 더 문제입니다. 불나서 뭐 방송이 안 나오고 한다면 쿠팡에서 만약에 문자를 돌린다고 했어도 핸드폰이 없으니까 못 보니까. 취재진은 노동자들이 썼던 계약서와 기밀 유지 동의서를 확인해봤습니다. 휴대전화기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쿠팡 측은 물류센터의 특성상 사고 위험이 있어 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얘기는 다릅니다. 살까봐 계속 얘기했어요. 구석에서 핸드폰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가지고 금지한 거라고. 최근엔 손목에 차는 스마트워치도 막았습니다. 판매하는 상품을 몰래 차고 나갈 수 있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직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쿠팡의 조치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조치죠. 보안 시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업무상 기밀, 비밀을 취급하는 장소라면은 휴대폰 반입 금지가 정당화될 수는 있겠지만. 쿠팡 측은 인권 침해란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 사고 등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JTBC 이자은입니다. 트럭의 앞부분이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지난 10일 새벽 2시쯤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의 대리점 소속인 오승용 씨가 전신주를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단 하루만 쉬고 쿠팡 새벽 물류를 받으러 가는 도중에 업무 중에 사고로 숨졌습니다. 당시 오 씨는 대리점에 이틀의 휴무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유가족은 주장했습니다. 또 사망 직전 하루 평균 300개가 넘는 물량을 소화하며 과로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11시간 30분을 일을 하셨고 주 6일이면 과로사 인정 기준에 따라서 83.4시간이라는 초장시간 근무를 하십니다. 특히 최대 8일 연속으로 일한 날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 씨가 다른 택배기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배송 업무를 계속한 겁니다. 쿠팡 측은 7일 연속 근무 시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없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택배노조 등 시민단체는 이런 무리한 노동의 배경으로 쿠팡 측에 클렌징 제도를 꼽았습니다. 정해진 배송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대리점의 할당 구역을 회수하기 때문에 실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속한 대리점이 1년 단위 재계약을 못하게 된다는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이 죽어나가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용 불안 때문에. 택배 노동자들은 쿠팡 측에 실질적인 과로사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지난 1일 야간 작업이 한창인 쿠팡의 한 물류센터입니다. 이곳엔 에어컨이 없습니다. 대신 천장에 설치한 대형 선풍기 실링팬이 있는데 3대 가운데 1대가 고장난 채 멈춰 있습니다. 당시 작업장 온도는 33도. 정부가 폭염 위기 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올린 날입니다. 다음 날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한 번도 가동을 못했거든요. 몸에 열이 좀 점점 달아오르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진짜 열사병이 걸렸나 싶게 좀 머리가 아프고. 스탠드 선풍기 일부가 설치됐지만 마음껏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배에 비해서 제품이 오다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용을 못하고. 이에 쿠팡 측은 지난해 7월 고장났고 부품 수급이 어려워 가동을 못하고 있다며 9월까지 교체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제대로 고장났는데 고치지도 않고 있어요. 먼지 투성이로 그냥 있어. 숨도 쉴 수가 없어요. 쿠팡 측은 올해 6월까지 전국 물류센터에 맞춤식으로 냉방장치를 설치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현장은 달랐습니다. 노조 측은 물류센터와 캠프 170여 곳 가운데 냉방장치가 제대로 갖춰진 작업장은 극히 일부라고 말합니다. 8시간, 9시간 노동할 때는 저희는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35도, 36도를 찍고 있는 것입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러한 체감 온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고. 쿠팡 측은 전국 물류센터 상황에 맞춰 냉방장치 수천 대를 가동 중이라면서도 정확한 수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